안녕하세요. 차일드 마인드 인스티튜트 프로블레매틱 인터넷 뉴스에 대해서 발표할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는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어떤 데이터를 다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EDA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베이스라인 모델이랑 어떤 성능 개선을 진행했고 어떤 식으로 최종 모델을 선발하였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마치면서 느낀 점 및 아쉬운 점을 알려드리며 끝내겠습니다. 저희 경진대회는요. 우선 제목은 Child Mind Institute Problematic Internet Use라는 경진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의 미션은 어린이의 신체 활동 데이터로 인터넷 사용 지표 감지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문제 유형은 다중 분류였지만 타깃값이 연속현 변수를 구간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회귀 문제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평가 지표는 쿼드라틱 웨이티드 차파로 설문조사같이 평가자 간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크게 HPN 데이터와 가속도계 데이터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 HPN 데이터는 CSV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래와 같이 총 12개의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타겟값은 심각도 장애 지수인 SII로 문제가 있는 인터넷 사용 표준 척도입니다. 이 값은 PCIAT 총 점수를 0, 1, 2, 3, 4개로 분류한 값입니다. 가속도계 데이터의 경우 각 사용자마다 가속도 장치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포함한 펄캡 파일이 하나씩 존재했습니다. 실험자 중 일부에게 장치를 씌워서 데이터를 받았었고요. 따라서 HPN 데이터보다 훨씬 작은 양의 데이터가 존재했습니다. 변수 같은 경우는 아래에 13가지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PCIAT와 타겟값인 SII는 트레인 데이터에만 존재했습니다. 데이터 크기도 트레인 데이터는 3960행 82열이었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20행 59열으로 트레인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를 보여줍니다. ED의 요약입니다. 이제 타겟값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타겟값인 경우 0, 1, 2, 3 총 4개로 분류되는데 0의 비율이 많고 3의 비율이 가장 적었습니다. 즉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데이터의 타겟값의 경우 굉장히 편향된 타겟값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측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타겟값의 결축치는 1224개로 KNN을 이용해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변수들은 최빈값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거할 변수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PCIAT는 타겟값을 구성하기 때문에 지우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키와 몸무게, 허리 둘레는 BMI와 겹치기 때문에 제거하였고 나머지 변수들도 내용이 겹치거나 특성 중요도 하위 20%인 경우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성능 개선을 진행하는 결과 SII보다는 PCIAT를 타겟값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에 PCIAT를 지우기보다는 SII를 지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속도계 데이터의 경우 각 파일을 한 행으로 압축하여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한 파일을 EDA한 후 이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한 행으로 압축을 수행하였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상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기에 결측치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열들도 EDA를 수행하지 않고 열을 삭제했습니다. 각 측정자들의 응동량을 별 수 있는 EDA 데이터들을 NMO 값과 우선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X, Y, Z 값과 앵글 Z 값이 모두 변화가 없을 때 운동량에 대한 데이터인 ENMO 값이 0에 가깝고 다른 값들의 변화가 많을 때 ENMO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NMO 값은 x, y, z 값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된 값이기에 x, y, z, 앵글 z 값들 대신 ENMO 값의 통계량을 통해 해당 사람의 운동량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수들의 변화량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배터리량과 빛의 량, 또한 시간에 대한 양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배터리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non-wear flag의 경우 미착용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기가 착용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경우 데이터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배터리가 3300 이하, 또한 non-wear flag가 1인 경우입니다. 또한 측정된 주변 빛의 강도와 시간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어 추가적인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그래프와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를 낮, 그 외 시간을 밤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낮 시간의 빛 강도가 낮으면 실내로 판단하였고 밤 시간의 빛의 강도가 높으면 실내 인공 조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빛의 강도에 대한 기준은 50럭스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50럭스보다 높으면 빛의 강도가 높다고 판단하였고 50럭스보다 낮으면 빛의 강도가 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선 EDA의 결과를 통해 데이터를 압축하였습니다. 8개의 카테고리에서의 ENMO 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값으로 압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평일인지 주일인지 밤인지 낮인지 빛의 강도가 센지 약한지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분류하였고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던 앞선 데이터들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압축된 데이터 같은 경우 결측치가 존재하였습니다. 결측치의 경우 해당 카테고리의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생성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측치는 모두 0으로 메꾸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움직임이 아예 없었다는 게 의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결과입니다. 앞선 압축을 시행한 결과를 본 트레인과 합쳤습니다. 엑지그래피 같은 경우 앞서 말했듯이 트레인 데이터를 얻은 사람들 중 일부에게 측정 장비를 채워 얻은 추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에 따라 병합 후 결측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측정 장비를 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결측치였습니다. 따라서 KNN 임퓨터를 활용하여 보관하였고 테스트 데이터도 트레인 데이터와 동일하게 병합 및 보관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원래 베이스라인 모델로 로지스틱 회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는 분류 모델입니다. 그러나 테스트 예측 성능이 0.148로 굉장히 낮았고 성능 개선을 아무리 해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타깃값을 SII가 아닌 PCIAT 총 점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즉, 분류 모델이 아닌 회기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기 모델로 PCIAT를 점수화한 후 이를 다시 0, 1, 2, 3의 구간으로 분류해 SII 점수를 예측하였습니다. 바꾼 베이스라인 모델은 타겟값 결측치를 KNN으로 보관한 XGBoost 회기 모델입니다. 검증 성능과 테스트 예측 성능 모두 앞선 로지스틱 회기의 모델에 비해 굉장히 많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앞선 XGBoost를 시행한 후 성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표준화 스케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표준화 스케일링 같은 경우 발리드 성능이 0.39로 별로 큰 향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 스케일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치 처리를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IOR을 이용해 이상치를 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성능이 0.16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이용해 이상치 비율을 10%로 설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능은 0.38로 IQR보다는 높지만 베이스라인보다는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클래스 SVM도 이상치 비율을 10%로 설정하여 사용해 봤는데 0.35로 성능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상치는 처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사용한 모델들은 랜덤 포레스트, 라이트 GBM, 캡 부스트 이 세 가지 모델들이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성능이 0.44로 가장 높았고 라이트 BGM도 밸리드 결과 성능이 0.41로 베이스라인보다 모두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들을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옵튜나를 이용해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진행한 결과 라이트 GBM 성능이 0.49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머지 3개 모델도 성능이 0.46으로 이전보다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성능이 높은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한 라이트 GBM 모델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0.405로 상당히 많이 기존보다 향상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잘 나온 모델을 가속도계 데이터가 추가된 데이터로 학습 및 예측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측치가 많아서 임의로 예측한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는 오히려 높게 넘어왔지만 테스트 캐글에 제출했을 때의 테스트 성능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타깃값과 관련된 EDA가 살짝 부족함을 인지하였고 그 이외에 관련돼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